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체육인을 대표해서 체육인들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는 네. 굉장히 잘하는 인선이라고 잘한 봅니다. 인선이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벽 담협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보다는 차관을 대거 교체해서 이례적인 개각이라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혁 의원님?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장관이 바꾸려면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 지금 같은 이제 여야 갈등이 아주 첨예화된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게 굉장한 정쟁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관은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바꾸지 않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다음에 이제 아마 연말쯤 되면 또 그 순차적으로 바꾸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관급들을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 쪽에 있던 분들을 많이 내려보냄으로써 해서 실질적으로 뭐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차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총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번에 발탁된 인사 중에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역시 역도 여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야말로 깜짝 발탁이라면서요. 네, 깜짝 발탁이지만 체육인으로서는 이미 앞서 두 분이 있었습니다. 네. 박종길 전 차관 그리고 유명한 최윤희 전 차관. 자, 이 장미란 용인대 교수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실제로도 기록이 대단해요.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딴 선수, 최초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4연패, 그리고 역시 올림픽 석권. 이것을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또 달성한 선수였고 그 이후에도 도전을 계속해서 2022년을 그 런던에서 이제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달을 못 땄을 때 네. 바벨을 놓치고 아쉬워하면서 손에 그 매트를 손으로 만지고 이게 아쉬우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뒤 노메달임에도 불구하고 호감도 1위 체육인으로 선정이 됐고 예. 그 뒤에 국내외에서 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국내에서 석사 박사, 체육행정학 박사를 따서 모교인 용인대에서 지금 체육학과 교수로 있는데 자, 이 39세 최연소 차관이란 기록은요. 서석준 전 경제부총리, 여러분 아웅산 테러 때 아깝게 별세한 그분과 동률인 그야말로 39세 최연소 차관의 타이 기록을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체육인으로서도 그렇고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좋은 행적, 또 후배들 챙기고 어려운 그 청소년들 돌보는 그런 것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좀 꺼려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예. 만나보고 나서 아 이런 또 체육만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즉석에서 또 이렇게 탐복을 했다는 그런 일과도 견디고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무게를 온전히 홀로 견뎌야 하는 이 역도란 스포츠를 참 사랑한다.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언론 기고문이나 SNS를 통해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파기를 선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바보들의 그릇된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선언을 하고 네, 최진봉 교수님,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런지 또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적합하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분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파기하고 나오면서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에 기고한 글을 보면 네. 김정은 정권이 타도내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일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내분이 일어나서 그럴 때까지 통일을 그럼 우리가 미루고 있겠다는 겁니까?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적 여망이 있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는 게 모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김용옥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내용들로 보면 대단히 현재의 통일 정책에 반하는 그런 내용과 태도들이 많아서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고문 논란이 일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강압적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연속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어쨌든 당연한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4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턱대고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김정은 정권은 타도되면 안 됩니까? 우리 80년대 대학 다닐 때 맨날 군부 독재 타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김정은 정권은 군부 독재보다 더 좋은 정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모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종전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휴전 선언의 그 휴전 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이 그 사이에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성급하게 실수를 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정된 김재한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 교수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죽음 전후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가 왜 죽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수많은 분신을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운동권 세력들의 설득,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교육을 총괄하는 차관급 자리입니다.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적합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에 대한 거는 조금 아까 그 최진봉 교수님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통일부라는 것들이 마치 무슨 북한 뒤치다꺼리부 혹은 뭐 북한 퍼주기부처럼 이런 부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책이라는 것들은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저런 좀 강성인 발언을 하는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기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우리 당신들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퍼주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비핵화를 안 하고 계속 핵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이런 강성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힌다. 근데 물론 이러다가 나중에 또 남북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때는 또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유화적인 사람으로 그런 인사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는 건데 이번 통일부 장관에 대한 사인은 분명한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차관 인사도 한결이라고 보면 되나요?
통일부 차관 인사도 그러면 결이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러겠죠.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강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메시지. 보여져요. 근데 사실 저분 이제 그 인력개발 내정자 김채환 씨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무슨 몇몇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저분은 뭐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저분이 했던 발언이 과연 옳은 거냐 그런 거냐는 그냥 개인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것들이 보면 일반 방송과 다르게 좀 과장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언이 허용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분을 장관을 아까 제가 통일부 장관도 얘기도 했잖아요. 그 말도 오해를 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북한 정권이 뭐 타도되거나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이루는 우리의 방식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저는 윤석열 정부도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무슨 생체 실험을 했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된 발언을 하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무슨 뭐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신 분들은 걸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직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합니다. 유튜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누가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재육 교육하는 그런 교육원의 인재개발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검증이 됐어야 돼요.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분들은 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려면 저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은 이번 인사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개각,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서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급 두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과 검증 또 본인의 해명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또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볼 테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리라고 보고 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과거 이력이라든가. 하지만 이게 정무직 인사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차관급은 이제 그 대통령의 임명이잖아요. 본인이 국정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배치해서 집권 2년차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다만 김채환 저분 이력을 제가 좀 보니까 원래 이 전남대에서 학부를 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마친 뒤에 영어 강사로 아주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더라고요. 토익 그 공무원 영어 토익 교재 뭐 이름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땡땡 토익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대단히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름을 날려서 상당히 성과를 높이다가 또 뭐 노량진이나 이런 지역에서 실제로 오프라인 또 그 강사도 했고 영어 강사로 원래 유명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유튜버로 이 전업을 한 듯이 하면서 유튜브 공간에서 대단히 많은 그 팬덤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언이 세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K 방역 홍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과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튜버로서의 발언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발언이 그 사람이 한 발언은 맞지만 이제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라는 차관급 공직에 간 이상 본인이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통한 검증,
본인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고위공무원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들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여론의 필터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인사 가운데 또 차관 인사 중에 절반에 가까운 5명이 현 대통령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은 1급이고요. 행정관들은 2급, 3급인데 2급 행정관이 1급 실장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 친구들 이제 행시 봐가지고 잘 나가는 애들은 대통령실에 2급으로 있다가 국장 때 그러다가 이제 1급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뽑혀가는 데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1급 비서관이 차관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사람을 옆에서 쓰다 보면 기대보다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대만큼 또는 그 기대 이상으로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 차관으로 쓰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차관이나 장관에 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 국가의 역량을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제고시키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차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비서관을 차관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게 큰일 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책임 장관제에서 장관을 패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만약에 패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장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장관 역할을 못하고 차관한테 밀리면 그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